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에도 가상화폐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본분인 의정 활동이 아니라 코인 투자에 전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국감장에 앉아 있다가 국감 도중 나가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저희가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거래 내역을 조사를 했더니요. 정회 시간을 빼고도 국감 진행되는 동안 이체한 내역만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과 코인 투자자 겸직 수준입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2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이 한창인 시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33분, 34분, 36분, 40분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클립 지갑에서 코인이 4차례 거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김 의원이 발언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인적, 물적 어떤 그런 관련성 있는 것에 한정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질의응답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오후 4시 7분쯤 같은 지갑에서 다시 2차례 이체가 이뤄졌습니다. 채널A가 가상자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지갑의 이체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하루만 같은 지갑에서 정회 시간 3차례를 포함해 총 18건의 코인 거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국감 때 4건, 같은 달 24일 국감에선 1건이 거래됐습니다. 김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지갑 플레이 월렛도 살펴본 결과 2021년 국감 때인 10월 14일과 15일 각각 2건의 이체가 발견됐습니다. 국정감사 등 공식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행위가 품위 유지 등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 근무 시간, 그러니까 국회 회의 때 언제 코인을 거래했는지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심지어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때도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 보고가 있던 날,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마약 수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번 참사와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이 끝난 직후 김 의원은 책상에 올려둔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이후 한동안 회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취재 결과 김 의원이 자리를 비웠던 오후 6시 48분쯤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습니다. 지난해 5월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도 코인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 13차례,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오전 회의 시간에 5차례,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했던 오후 1시 이후 총 8차례 코인 이체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논란을 일으킨 이모 발언이 나온 건 점심 이후 김 의원의 오후 첫 질의입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만 최소 29차례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중독입니다. 온통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 모가 엉뚱한 이모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의혹을 전담 대응할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 외에 또 다른 게임 코인에도 투자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게임 코인에 무려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요. 뭘 믿고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건지 의문이 계속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게임 코인 마블엑스는 지난해 5월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전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특정된 코인 지갑에 마블엑스가 대거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7차례에 걸쳐 마블엑스 19,000여 개가 유입됐습니다. 당시 시세 4만 원을 적용하면 9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후 상장일까지 보유분의 30%가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상장 직후 마블엑스 시세는 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김 의원이 이 물량을 최고가에 내다 팔았다면 차익은 3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을 10억 원어치나 보유한 것은 상장이 될 거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선 불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51만 개에서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을 한 번에 30억 원어치나 산 겁니다. 한편 마블엑스 측은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된 계좌를 분석한 결과 계좌주는 불특정 다수와 코인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블엑스를 취득한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가상화폐 코인에 친숙한 2030 민심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민주당 내 2030 인사들 사이에선 김남국 의원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2030 세대 지지율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32%를 유지했지만 세대별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20대 지지율은 19%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떨어졌고 30대 지지율도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40대 지지율은 4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민감한 2030 세대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실망해 민주당에 등을 돌린 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당에 이런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 공유를 했고요. 느꼈을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반감, 불편함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는 위기감에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0대는 386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야가 대립하면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민주당 청년 인사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탈당은 면피 수단일 뿐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동안 이 건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때 코인을 거래한 의혹까지 불거지자 윤리감찰을 하라고 즉각 지시했습니다. 진상 조사도 한창인데 김 의원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철중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목감기로 오늘 하루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윤리감찰단장에게 대표 지시가 전달이 되었고요.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연관된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가 민주당 윤리규범에 명시된 당의 명예실추와 국익 최우선 직무 수행에 어긋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코인 투자 과정에 대한 별도 진상조사도 일요일 쇄신 의총 때 중간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 중입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수천 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코인 매수 시점, 전자지갑 개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갑 숫자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인이 조사 때 보고를 했는데 그 건이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김남국 의원 오늘 벌어진 논란들을 좀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대체 김남국 의원은 이 코인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 클립 지갑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지난해 1월 20일 지갑을 개설한 이후 오늘까지 477회 중 코인 중복 거래를 포함해서 2,461건의 이체 기록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 지갑에 적어도 3개는 더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이체된 기록은 더 많을 겁니다. 이체 시간대도 눈에 띄었는데요. 평일에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해서 이체가 이뤄진 날도 수두룩했고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엔 새벽보다 낮 시간대 이체가 소폭 늘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새벽이라면 퇴근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 회의 중간중간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거의 겸직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네,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포함해 심지어 대선 직전과 직후에도 코인 이체가 이뤄졌습니다. 날짜별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법사위 국정감사 3일 중 정액 시간을 제외하고 총 19차례에 걸쳐 코인 이체가 이뤄졌고요. 10월 21일에는 23분이라는 짧은 정액 시간에 3차례 이체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9일 청문회 시작 이후 16차례 이체 내역이 기록됐습니다. 당시 청문회 때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딸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2시간 짜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체 내역을 봤더니 당일 오전 7시에도 이체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정확히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이체를 하는 겁니까? 코인을요? 네, 우선 코인은 장마감 시간이 있는 2시 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새벽에도 거래를 하는 건데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 디파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이체 내역이 더 많아졌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디파이라는 금융 플랫폼에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이 예금 이자를 주는 것처럼 이자를 코인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이자 농사입니다. 이자 농사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사이의 차익뿐 아니라 이 이자 농사를 통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수익을 얻으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지갑을 분석해 봤는데요. 디파이를 이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에 클립 지갑을 개설하고 다음 날 새벽 3시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위믹스 100개를 보냈습니다. 아마 잘 들어가지나 이렇게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위믹스 1만 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김 의원의 클립 지갑에 코인으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에 김 의원은 위믹스 40개를 한꺼번에 이체했습니다. 40만 개죠. 40만 개를 한꺼번에 이체했습니다.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 일반인들은 통상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사고 팔아서 차익을 보는 걸 생각하는데요. 이자 농사까지 한 걸 보면 김 의원이 꽤나 코인 투자를 열심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새벽 3시, 새벽 4시 반 언제 잠을 자는지도 궁금한데 요즘 김남국 의원 통 안 보이더니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오늘 잠시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디파이에서 예치해서 이자로 분배된 거 말곤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부터 문제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꾸려진 당내 진상조사단에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천 페이지의 내용도 궁금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요. 그동안 별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바로 당일에 윤리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본 거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목감기로 일정을 전부 취소했는데요.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평소 당내 리스크들의 늑장 대응을 보여왔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오늘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당 최고위원회에 현재까지 조사한 내역 등을 보고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민주당의 쇄신 의총까지 1차적인 조사는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1차 목표로 하는 것이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관심 사항이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논란 중에 가장 이제 큰 거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하는 그 기간에 코인을 거래했다 이건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게 밝혀지면? 네, 이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25조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인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만큼 당 윤리규범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수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가 어제 구속됐죠.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적어도 1,300억 원은 범죄 수익으로 챙겼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착수 직전 라 대표가 명품을 따로 챙겨두라고 몰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층 전체가 어두운색 시트지로 덮여 있고 출입문 옆에는 지문인식 장치와 인터폰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더견 대표와 그 일당이 운영하던 여러 사업체 중 하나인 명품 편집숍입니다.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품 판매 목적보다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됩니다. 좀 돈 많은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명품 이런 거 구매하는 데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멤버십만 들어오니까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오지 말라 약간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채널A가 입수한 매장 내부 사진엔 2억 원대 명품 브랜드 수납함이 놓여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라 대표가 매장에 고가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 사람당 수십억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몰려와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 따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겁니다. 검찰은 에르메스 장신구 등 라 대표가 빼돌렸던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전 프로골퍼 안모 씨의 5억 원대 롤스로이스 차량과 투자자 모집 총괄 변모 씨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 조정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오늘은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 씨의 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죠. 송영무 전 장관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기무사의 개헌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하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국방부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개헌 문건에 대해 내부에선 문제가 없다고 말해놓고 논란이 되자 그런 적 없다는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문건을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2주 뒤 국회에선 대령이던 기무부대장과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 논란으로 맞붙었습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대규모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5조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25조 원대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재무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만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은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경영난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정 사장은 담화문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은 기존 20조 원에서 5조 원이 추가됐습니다.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을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저층부 3개 층을 임대로 내놓습니다. 한전 및 10개 자회사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차장급 이상은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합니다. 4급 이하 직원도 노조와 협의 후 인상분 반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절감 예산 대부분이 전력설비공사를 늦추거나 자회사에서 사오는 전력 구입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어서 임시 방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정은 다음 주 월요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가족 회사가 연루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을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와 사내 이사였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흥지구에 들어선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 시행사를 세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입니다. 800억 원 매출에도 1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구는 뒤늦게 1억 8,700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사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한 시민단체는 최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최근 개발 중에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 곳은 최근 회사가 유일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착공 직후인 2014년 11월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한때 사내이사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역시 개발 이전 사임에 무관한 걸로 봤습니다. 반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회사의 사업 기간을 임의로 늘려준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무슨 전략을 세웠을까요? 김 대표의 무대응 전략입니다. 홍 시장이 유독 옹졸하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오늘 김 대표 빨래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세탁한다 그러셔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때도 다 씻어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복 받으세요. 와 이거 손가락 힘이 없어. 몸으로 털어야 돼. 몸으로 안 돌면 손으로 안 들어간다. 군대 갔다 오는 도시. 네, 아동복지시설에서 빨래 봉사를 한 거죠. 네. 홍 시장이 계속 비판하는데 오늘 김 대표 별 얘기는 안 했습니까? 네, 김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좀 토로해왔던 홍 시장, 그제는요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김 대표 이야기를 했었죠. 풍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당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뭐라 하든 김 대표는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글쎄요, 김 대표는 무대응인 것 같은데 네. 당에선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홍 시장을 향해 밖에 나가서 집안 흉을 보는 마음 꼬인 시아버지라고 비유했고 당내에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그러니까 좀 그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하태경 의원 발언이 센데요. 네, 홍 시장은 어제 너희처럼 패거리 정치를 나는 안 했다. 레밍처럼 쥐떼 정치를 안 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더니요.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는 탄핵 후에 난파선의 쥐처럼 배신하고 나간 못된 자라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 의원도 이제는 제명수호까지 하느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면서 맞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 2명, 누굴까요? 네. 지금 여야 의원들 얼굴이 보이죠? 오늘 일본에 간 의원들인데요. 민주당 의원은 단 2명뿐입니다. 내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 경기를 위해서 오늘 여야 의원 24명이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김승남 의원 2명만 참석합니다. 네, 자, 축구하는 모습. 저 축구할 때는 언제예요? 지난해 11월인데요. 일본 의원들과 한국에서 경기를 했었던 장면이죠. 한일전 질 수 없죠. 누가 이겼습니까? 간만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일까요? 한국 의원들이 이겼습니다. 골키퍼 정진석 의원은 좀 봐준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의원은 왜 이번에 2명만 갑니까,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안정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시찰단을 보낸다고요.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드시면 좋겠다. 지지층의 시선도 부담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은 축구 인증샷을 올렸다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국민의힘과 축구하는 게 자랑이냐,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면서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인증샷을 줄줄이 내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여야도 한일도 협력해야 할 일이 많죠. 침묵을 다지는 일까지 뭐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오늘부터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설명을 하겠다고 하죠. 오염수냐 처리수냐 용어도 논란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시찰단 구성과 역할에 대한 조율을 시작한 겁니다. 한일 간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국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 우리 정부는 검증 수준의 안전성 검토로 보는 반면 일본은 현지 설명을 듣는 수준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찰단 구성을 두고도 일본은 한국 민간 전문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해양 방류 전반에 걸쳐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하지 않는 오염수 정화 과정도 현장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 오염수라는 용어를 일본의 표현대로 처리수로 바꿀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일 정상은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죠.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일본인 다음으로 많지만 오랜 시간 아픔과 차별을 견뎌왔습니다. 원폭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순식간에 폐허가 된 히로시마. 현재는 평화기념공원이 들어섰고 중앙에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2분가량 떨어진 곳에 5m 높이의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보입니다. 히로시마시의 반대로 공원 밖에 세워졌다가 1999년에야 공원 내부로 옮겨졌습니다. 반쯤 무너져버린 외벽과 앙상한 철골 구조가 보이는 히로시마 원폭돔은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던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폭을 떨어뜨리면서 14만 명이 숨졌고 그중 3만 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78년이 흘렀지만 90살 박남주 할머니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光と同時に真っ煙火の煙塊みたいな電車をあとみんな大きな悲鳴を上げてみんな怪我をして血だらけになって 원폭 투하 지점에서 1.9km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엄청난 열기와 뜨겁다고 호소하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家のある堤防の上に上がったんで広島が消えてなくなって本当に怖かった。頭のてっぺんからつま先で全部凍ったような感じで血がかゆい。もう地獄を通り越してます。地獄見てないけど。 당시 히로시마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日本の人は兵隊さんにどんどん取られて三菱の造船所が徴用工の人が軍事工場で働き徴用工がたくさん亡くなりました。 피폭에서 살아남은 후의 삶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피폭을 전염병처럼 생각해 피하고 일본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日本人から移るけ来るならそばに寄るな差別を受けて被爆者であることを隠し続けて 소외됐던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을 위해 한일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다는 건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参拝することによって謝意を表するというふうに僕たちは思っている。被爆の実態を韓国に戻って若い世代に伝えてほしい。 한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적이 없고 일본은 1999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단속을 해도 신호등이 생겨도 우회전 사고가 계속됩니다. 얼마 전 8살 아이가 우회전 신호등을 안 지킨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서주희 기자가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니 우회전 신호 무시하는 차량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건널목을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8살 조은결 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가 지나기 전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했다 사고를 냈습니다. 손녀딸이 3학년이라 매일 이 길을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여기 차들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일단 멈춤 절대 안 해요. 사고 후 현장엔 경찰관까지 배치됐지만 빨간불에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잇따랐습니다. 옥신각신 실랑이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 없으면 수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신호에 지금 그냥 지나가셔서 신호 위반이세요. 단속이 없는 곳은 어떨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3곳을 살펴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멈추기는커녕 속도를 내며 우회전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도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부터 승용차, 트럭까지 취재진이 지켜본 30분 동안 8대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무조건 가버리니까 위험한 순간도 많이 봐요. 여기서 일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또 다른 신호등 설치 구역. 신호를 지키는 차량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신호에 맞춰 정지선에 멈추자 뒷차는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려댑니다.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52개. 경찰은 앞으로 90개 이상 늘릴 예정이지만 시민 교통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걸 이른바 던지기라고 하죠. 배달책에게 주는 활동비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얼굴을 숨기려는 목적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상가로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건물 앞에 서성이는가 싶더니 사라집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 숨겨둔 마약을 가지러 온 구매자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주택가입니다. 판매책은 이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기고 사진을 찍어 주소와 함께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확인된 판매 유통책은 모두 14명. 국내 거래 총책 40대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숨겨 들여온 뒤 SNS를 통해 국내 유통책을 모집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사회 초년생들을 노렸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도 검거되면 영치금과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관련된 부분까지 하겠다 하는 형태의 약속을 하지만 윗선을 숨기기 위해 지시는 철저히 텔레그램으로 내렸습니다. 활동비는 가상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을 줄 때는 무인 보관소나 택배 보관함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구매자 58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던 총책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고 판단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가 쩍 갈라졌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어제 휴진하더니 찬성하는 간호사들은 오늘 집회하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이 함께 일하는 병원 분위기도 불편하겠죠.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에서 온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이 밝힌 참석 인원은 10만 명. 경찰은 2만 4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간호법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며 신속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쟁터에서 전사처럼 싸웠던 나이팅게일처럼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나흘째 단식 중인 간호협회장은 집회를 마친 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반면 어제 2차 부분 파업에 나섰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이 다른 직군 업무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의료단체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마주하는 병원에선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내색을 하는 것도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한쪽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맡긴 갯돈을 개주가 들고 도망가서 사기당하는 일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거리 두기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갯돈 사기 현장으로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7년) 전 70대 개주가 14억 원의 갯돈을 떼먹어 75명이 피해를 입은 서울 은평구의 전통시장. 30년 가까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74살 이삼내 할머니는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아픈 남편의 치료비로 쓰기 위해 쉬지 않고 번 돈이었습니다. 매주 술만 먹고 장사 그랬지 뭐 괴로운 게.
서울 때도 수석도 안 주고 돈 번 돈이야. 개주는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게 지 앞으로 안 해놨으니까 못하지. 남편 명의로 다 돌려놓고 갔지 그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최근엔 경주 간포읍의 어촌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 20일 60대 여성인 개주가 갯돈 20억과 함께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개주가 운영하던 금은방입니다.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 40명 중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과 영세상인들입니다. 바다 일하지라 육지에 고개가 날려서 팔지라. 촌에서 여자 혼자 벌어가지고 3천만 원 적금제 개종하려면 힘들겠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개주는 피해자들과 수십 년간 친구처럼 지내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아들을 어렸을 때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한 2년 동안 키워줬어. 그래 그 정으로 진짜로 나는 믿고 형제처럼 지냈어. 최근 들어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지인들은 의심도 못했습니다. 한다면 좀 빌려줘서 내가 진짜로 약속할게요. 20일까지라도 되면 드릴게요. 진짜 약속 지킬게요.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지난달 20일, 개주는 아들이 있는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개주의 남편과 연락해봤습니다. 지금 마을에 계세요? 아닌데요. 드릴 말씀도 며칠쯤 다 결정나니까 그냥 좀 가만 살도록 좀 놔주세요. 아내분은 그러면은 연락은 하고 지내세요? 그 사람 내가 뭐 좋아 전화 받겠는겨? 갯돈 지급이 늦어지며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개원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개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가. 아무도.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거야. 목돈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갯돈 사기.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오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여군도 예비군 훈련받는 나라, 바로 대만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은 주는데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는 날로 높아지면서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총을 들어 표적을 겨누는 여군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무장한 차림으로 5km를 행군하는 모습도 진지합니다. 대만에서 전역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이 처음 열렸습니다. 8일 낮부터 4박 5일간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한 여성 예비역은 14명입니다. 只要是国家的事情，其实就是大家的事情，所以都会过来这样子。 이들은 남성 예비군 보병 대대와 함께 행군과 사격, 화생방 등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설 등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은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내년부터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여성 예비군 훈련 제도까지 마련한 겁니다. 이들을 위해 여성 예비군 숙소와 샤워실 등도 확충했습니다. 台湾身处全球民主防线的最前沿，我们要团结一致，让世界看到不分性别守护国家的决心。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7명인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꼽힙니다. 병역 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만군은 올해 200여 명의 전역 여군들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교전 중입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과 이걸 방어하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궤적을 그리며 순식간에 치솟아오른 미사일.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더니 붉은 섬광과 함께 폭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저고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로켓을 요격한 겁니다. 한꺼번에 날아오는 로켓을 거의 동시에 맞추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움직이며 이스라엘 상공을 방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70여 발의 로켓이 발사됐지만 3발을 빼고는 다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מאחוריי מערך קלע דוד עם המפקדים והמפקדות
המערכת הזאת סיכלה בהצלחה, ירתה בהצלחה, רקטה מעל גוש דן. 이번 분쟁은 이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쏘자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있는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تحدثت بأنها على جهوزية تامة وكاملة ومتكاملة ومستعدة ومتأهبة للرد مهما بلغت حجم التضحيات. 사흘간 이어진 교전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슬라믹 지하드의 사령관 2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집트 중재로 진행되던 휴전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외출하실 때 작은 접이식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 한낮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30mm로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경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우박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공기가 탁합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로 예상되고요. 중부지방 대부분이 낮 동안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호흡기와 눈 건강을 해치는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서 농도가 가장 높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실내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24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고 다음 주면 서울 기준 최고 28도로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습니다. 영리 활동도 못하게 돼 있죠. 심지어 공익적인 일을 맡아도 보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국정감사 때도 청문회 때도 이태원 참사 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겸직 수준을 넘어서 본업과 부업이 헷갈릴 정도인데요.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음은 코인밭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